어제 이정현 대표가 취임 100일 간담회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포함한 삼김 정치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 행태와 사고와 목표에 그대로 몸에 익숙해 있고 그대로 핏속까지 그 행태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개혁을 얘기하고 쇄신을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그러한 정치에 완전히 오염된,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오염된. 네, 최경환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대다수 국민 여론은 역사든지 헌정 중단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도부가 솔직히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물러나는 것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로드맵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당내 공감이 있은 후에 지도부가 물러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들이 입을 맞춘 양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표정은 굉장히 비장했고요. 삼김 정치를 얘기하면서 비박계들은 그 정치를 잘못 배웠다, 오염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최경환 의원이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네. 불과 몇 달 전에 4.13 총선 때의 진박 마케팅 그게 벌써 확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확 떠오르면서 우리가 진박 마케팅이 떠오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참패.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 최초의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집권 네. 여당이. 자, 그런데 지금 이정현 대표와 최경환이 저렇게 나와서 마치 여기서 지금 물러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보면 새누리당은 정말 삼김 정치보다도 훨씬 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 네. 이걸 전혀 못 느끼고 있구나. 네. 왜냐하면 그걸 못 느껴서 4.13 총선에서 저토록 참패했는데 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최순실 이 정국도 사실은 그냥 은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이번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 하나도 못하게 전부 그랬죠? 막고. 예.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서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 사실을.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또다시 진박 마케팅 비슷한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정현 대표가 보이고 있는 거는 삼김 정치의 오염된 행태. 그게 이제 김무성 전 대표나 아니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시대적으로 보면 오래전, 예를 들어서 유신 시대나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보는 듯해요, 우리가. 자, 그러면 국민들이 삼김 정치 오염된 것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신 시대 이런 걸 더 선호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나 친박들의 이런 것들은 거의 지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정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의 저런 논리가 국민들한테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새누리당의 남은 지지마저도 앗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밖에 안 되고요. 조금 전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국민의당과 이제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30%고요. 새누리당이 18.2.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17인데 저는 이제 누적 평균이고요. 어떤 특정 날짜만 딱 잘라보면 국민의당이 역전됐다는 통계도 나오거든요. 네. 저거는 뭘 의미한다고 새누리당은 생각할까요, 과연? 청와대는. 글쎄요. 그게 좀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네. 객관적인 지표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뭘까 그 이유가? 그런데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과거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딱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이제 지금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 변호사가 이제 지적을 전 잘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가 최고의 지금 그쪽에서는 최고의 목표가 일단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여론이 반전이 된다면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나 일단은 지지율 5% 설령 지지율이 3% 떨어지더라도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내고 네. 정치적으로도 가능하면 지켜내고 정치적으로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 내년에 있지만 그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총선이 당장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당장 변화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친박계의 의석수가 당장 줄어들 이유도 없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차하면 제2의 친박 연대로 쪼그라드는 한이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일단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
그래서 이 버튼이 딱 눌러졌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네. 일단 그렇게 봐야죠. 예. 짤막하게 하나 얘기하면 저희가 2002년 한나라당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002년에 이회창, 노무현 두 분이 맞붙었을 때 사실은 한 선거 보름 전 정도에 이미 이회창 후보가 진다고 다 여론조사나 이런 게 결론을 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까 여기서 뭔가 역전 카드를 하나 던져야 된다 이랬는데 끝내 역전 카드를 안 던졌어요. 왜 그랬냐? 그 중에 이해창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해창 후보한테 계속 숨어 있는 5%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숨어 있는 5%만 찾다가 결국 노무현 후보한테 네. 졌죠. 예. 지금 그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 그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봤던 정홍원 전 총리도 굉장히 강하게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 뭐 계획된 건지는 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사실은 저는 이종훈 평론가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은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볼 거 없이 법과 원칙대로 어떤 청와대에서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 끌어내려라. 그게 아니라면 직접 내려가지는 않겠다. 막 이런 뉘앙스를 여러 친박 또 정홍원 의원까지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법대로 봤을 때 정말 혐의가 있는 건지 확인해달라. 그러면 내려오는 걸 않고 탄핵을 해가지고 나를 잘라라. 뭐 이런 내용 뉘앙스가 아니다. 정홍원 전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내용을 다 사실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는데 이건 마녀사냥이다. 대통령한테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아직 법적으로 기소도 안 된 상태인데 이거는 뭐 국민적인 일시적인 분풀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사실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너무 많이 의존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라는 친박 주변들의 인사들의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부담스럽더라. 네. 이건 그래서 외부 조력 없이는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저는 오늘 이메일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정 전 총리의 말씀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예. 정 전 총리는 대통령과 몇 번 독대를 했을까요? 굉장히 오래 재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악명이 됐는데 세월호 총리가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총리 후보를 계속 못 찾았잖아요. 당시 낭만, 안대희 지명자, 그다음 문창극 지명자. 그러다 보니까 재임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예. 세월호 총리, 정홍원 총리가 지금 이 정부의 사람이죠. 결국은.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죠. 저는 저분이 난 대통령과 몇 번 독대해서 몇 번 네. 이야기를 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이 외교 문제와 국내 내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거침없는 토론을 들었다. 국무회의 때만 보셨을 것 같고요. 예. 그때 대통령은 깨알처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원고를 준비해서 읽으셨죠.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유행한 말이 뭐였습니까? 적자 생존이었잖아요. 예.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네.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대통령만 깨알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리 입장에선 정말 어쩌면 저렇게 많이 하시면 지금 어제 정영국 대변인의 브리핑도 왜 검찰총장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지? 네. 이런 혼동을 준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깨알 지시는 그동안 유명했습니다. 근데 정홍원 전 총리의 저 방어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의원, 누굽니까? 이 정부의 경제 수장이었죠. 네. 초이노믹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최경환 노믹스가 아니라 최순실 노믹스였던 것이구나.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죠. 정호원 총리, 이번 정부의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시대 총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당연히 의뢰인에게 고용된 사람 아닙니까? 이들 외에 누가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어요. 같은 여당 내에서도 다수가 이대로 안 됩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권 내에서도 95대 5 구도, 국민들의 민심도 95대 5 구도 정도로 대략 우리가 추산을 해본다면 지금 대통령을 방어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극히 한줌의 소수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자 법은 나의 편이니 버티자. 1년 4개월 버틴다니까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요.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는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오면 그 배경에 일단 초점이 그렇죠. 네. 예.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조금 전에 이제 그림이 딱 나왔어요. 백투더 총리? 네. 제가 보기엔 백투더 총리가 아니고요. 저분이 대권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에 어쩌면 못 돌아오거나 아니면 돌아오더라도 정치적으로 크게 힘을 못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친박계가 좀 똘똘 뭉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하면 친박계를 다 업고 대권 주자로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꿈을 꾸시는 거 아닐까. 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이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네. 글쎄요. 뭐 국민들의 결국 선택. 예. 박지민 변호사 얘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진상이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다. 그럼 네. 조사를 제대로 임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에요.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예. 네. 받으러 가야죠. 가서 드러나는 것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홍원 총리 했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의혹을 갖고 이게 의혹입니까? 증거가 거의 다 드러났는데 네.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될 상황에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 가서 했는데도 안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아예 받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변호인을 이상한 사람 써가지고 안 가겠다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국민한테 했던 말을 번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요. 이럴 때 이렇게 대통령이 힘들 때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면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그것에 네. 대해서 뭐 갖다가 중용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또 보상을 주시거든요. 네. 그걸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전 그렇게 봅니다. 예. 네.